이거 스피커 저쪽. 그냥 이어폰 예. 단자에 꽂으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될걸요? 얘가 이어폰하고 마이크하고 동시에. 예. 마이크 구멍이 저도 있고 그거 이어폰 꽂는 데가 있긴 가운데로 하거든요. 말이지.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기왕이면 저희 발표자 가까이 좀. 클로저 독점 ORG가 예. 업데이트가 1.3까지 되어 있고, 1.4하고 1.5는 새롭게 API 추가된 게 많거든요. 안 되겠어요. 저 옛날에 쳤을 때 리치키한테는 언제 받아 그치야 아니 저거는 딱 그 리치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클로저 쪽 ORG는 리치키가 관리하는 건데. 그래서 어디를 번역한 거예요? 번역하려고 노력했으나 매우 어처구니 없는 글들이 올라가 있죠 지금. 그래서 영어를 보고 네. 하는데 저는 옆에서 한글을 좀 컨닝하는 식으로 그리고 번역을 좀 도와주시고. 여기는 조금 상당히 좀 가볍게 그냥 리액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좀 예제가 섞여 있어서 여기 부분을 먼저 하고 이거 말고 다른 아티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좀 긴데 그 부분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의 리액트 관련된 거고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 의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비동기식으로 이제 페이지 리프레시 없이 이제 돔 같은 거를 처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맨 처음에 이제 리액트의 특별한 점, 뭐 특장점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 개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앵글러 JS랑 엠버 JS 여기는 JS가 안 붙었는데 다른 데는 JS가 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좀 대조되는 프레임워크로 HTML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그렇죠. 사용한다고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쟤들이 양방 바인딩을 하고 그렇죠. 앵귤러가 그렇게 하죠. 앵글러랑 엠버가 네, 양방향 그렇죠. 바인딩을 하는 네. 거죠. 예. 근데 얘는 이제 그 단방향으로 네, 볼 수 있는 예, 거죠. 단방향. 네. 그래서 앵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재성님이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시면은 해주시고 안 하시면 못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저자 자신의 생각으로 리액트가 앵글러나 엠버보다 더 배우기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jQuery나 다른 프레임워크보다는 더 가볍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매우 빠르대요. 예. 제가 봤을 때 매우 빠른 것 같긴 한데 네. 예.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그러니까 여기 조금 넘겨보다 아. 보면은 테스트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버철동 관련한 게 이제 네. OM하고 엮이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내용이 복잡하더라고 생각보다. 뭐 특히 뭐 라이프 사이클 같은 컴포넌트 마운트하고 그것도 네. 좀 나름 그거긴 한데 저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리액트 사이트에 네. 저거를 뭐라 그러더라? 리콘실리레이션 리콘실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논문 같은 것도 링크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네. 위에 붙은 그거 뭐지 무슨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원래는 저게 이제 트리 디프해가지고 제가 지난 네. 시간 아마 네. 뭐 버철돔을 섀도우돔이라고 잘못 말했을 텐데 버철돔이 원래 이제 트리에서 비교해갖고 디프뜨는 알고리즘 자체는 N3로 나와요. N3로 예, N의 3승으로 나와요. N의 3승 나오면 이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리액트 만든 페이스북에서는 가정 두 가지를 깔고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건데 아마 그 위클더 위키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거 거기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잠깐 얘기해줘. 그래서 여기 버추얼 돔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언더라잉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더라잉이 뭐 해석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바뀐 페이지 뭐 그런 걸로 해야 되나요? 허브 페이지? 밑에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이제 변화된 부분만 네. 또는 그쵸, 부각된 그쵸. 부분만 그렇게 동기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 이런 거거든요.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아, 가로 결과물이 아니고 체인 바뀐 부분만 실제 예. 페이지와 예, 거기서 아마 덮어쓰기 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빠르다고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 도움을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작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웹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는 보통의 웹 페이지에서는 이제 도움을 다루는 게 그렇죠. 원래가 느린 그런 상당히 느린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화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최적화, 그러니까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 가상돔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좀 더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예. 그러니까 디프를 했기 때문에 접근해야 될 도움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도움 자체가 네. 접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죠. 네. 접근할 수 있는 도움 자체를 디프를 통해서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앵글라 JS를 통해서 이제 비교되는 걸 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보고요. 그 밑에 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되어 있는데, 이제 리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일단 인클루드 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이 이제 CDN이라는 걸 통해서 다이렉트 링크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다른 예제들도 그냥 요거를 바로 링크 시키면서, 그러니까 다운로드 없이 그냥 요거만 링크로드 시켜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예제인데, 여기 예제 보기 전에 조금 읽어보면은, JSX라는 거를 나름 소개를 하는데 저게 이제 맞아요. 모르겠어요. OM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막 이거 리액트 벼락치기로 봤는데 예, 아무래도 김재석 씨가 제대 안 해올 것 같아서 저한테 땜빵을 해야겠다고 봤는데 그 막 좀 저 JSX라는 좀 재밌기는 해요 나름. 그러니까 리액트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부정하고 컴포넌트를 죄다 JS 로직에다 때려 넣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 UI 같은 거를 기존 자바스크립트로 표기하는 거는 되게 좀 구리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문법을 하나 만드는 거기는 해요. 잘된 다음에 언어라고 할까요? 네. 저걸 쓰기야. 근데 되게 좀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안 써도 된다는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좀 놀랐어요. 예. 뭐 자기네들도 좀 고민하나 봐요. 이 길로 밀긴 밀었는데 어딜 봐도 안 써도 된대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써도 된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거 자바스크립트로 JSX 컴파일 npm을 깔아갖고 그 컴파일러 돌릴 수 있거든요. 예. 돌린 결과물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손으로 치고 있을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막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아무래도 뭐 페이스북 내부적으로는 많이 쓸 수는 있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마크업이라는 거는 태생 자체가 디클레러티브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그 인플레티브한 랭귀지로 표현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막 되게 막 그쵸. 거지 안 맞죠. 같은데. 네. 안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액트 객체 뭐 액세스나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유용한 메소드들을 제공한다고 거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예제로 몇 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JSX라는 그 랭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추천이 된대요. 근데 JSX의 그 형태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네. XML 문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음. 괄호 열고 XML 치면은 근데 그거 앞에 맨 파일 앞쪽에 지시자 적어주는 커맨드 적어주는 게 이제 JXX를 코멘트. 네. 뭘로 컴파일을 하고 네. 그런 게 적혀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네. 우리 몰라도 네. 컴파일러 네. 모양 보니까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옵티마이저에다가 XML 문법 나오면은 위에 헤더에 적힌 걸로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제 HTML과 비슷한 문법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하는 뭐 자바스크립트의 향상된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인터프리팅 렌더링 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되는 형태. 그래서 JSX는 일단은 선택, 꼭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 원한다면 이제 프리퍼 원한다. 자바스크립트를 보통의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다. 근데 저게 이제 네. 우리는 클로저가 저걸 더 잘 해주기 때문에 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클로저 JSX를 굳이 쓸 필요 우리가 쓸 없는 필요 거죠. 없는 OM을 쓴다면 어차피 JSX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기 타이머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하고 이제 react.create 클래스라는 걸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뭐 옵션들과 메소드들이 객체가 들어있겠죠. 요 클래스에는. 그래서 각 컴포넌트들은 이제 상태를 갖는데 데이터가 포함된 객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각자의 렌더링을 통해서 거기 표현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렌더 메소드가 이제 상태가 변할 때마다 호출이 되면서 이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각 컴포넌트마다 랜덤 메소드가 있고 예. 그 랜덤 메소드는 그 컴포넌트의 스테이트가 변할 때마다 저절로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은 여기 코멘트가 달려있죠. JSX라고. 그래서 이제 react.create 클래스를 호출함으로써 코스텀 컴포넌트가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리턴되는 초기화 값 처음 스테이트를 처음 스테이트를 정의해주고 디드마운트나 어마운트가 콜백 같은 이게 50ms죠. 네. 50ms마다 업데이트 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어요. 틱을 불러서 틱이하고 셋 스테이트 같은 게 걸려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틱이 있고 set 스테이트를 하면은 요 데이트 값에서 스타트를 빼가면서 이제 타이머가 작동이 되겠죠. 여기 50ms라고 되어 있죠. 에브리 렌더 펑션.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리고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요 세컨드
값을 점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수식을 쓴 것 같아요. 틱픽스들은 네. 네. 맞아. 그 절삭하려고 예. 분수 수점이니까. 그래서 그냥 초 단위가 아니고 초 밀리세컨드 그 값도 표현을 하려고 100으로 나누면 연산을 1%씩 떨어질 거거든요. 나머지 가지고. 근데 뭐, 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저기서 이제 리턴할 때 저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에러가 날저 꺽쇠 P를 그냥 써서 저게 이제 JSX로 컴파일하면은 저 꺽쇠 P가 뭐 그렇죠. 점 P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 리턴 값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 컴파일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바뀌건 무조건 저 렌더를 부르는데 이제 리액트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건 되게 싼 일이고 그렇죠. 그건 뭐 싸니까 뭐 0.05초나 불러도 상관없는 일인데 그걸 매번 돔에다가 다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 실제로는 저 B 안에 해당하는 것만 바뀌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이뭐 디스 네, 디스 이그젠플 이런 뭐 P라든지 P 돔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변하겠죠. 안 변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디프로 빠지고. 그걸 최대한 개발자는 근데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신경 쓰려고 되게 짜증나니까 네. 이들은 몰라도 돼 이러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 세컨드 변수를 네. 할 때는 이 중괄호를 쓴다는 거. 네. CSS는 뭐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실시간 피들에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결과값이고 여기서 이걸 뭐 100으로 바꾸면은 바뀌던가 500으로 바꿔. 그렇죠. 지금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저장하고 런을 다시 1층만. 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럼 요게 그 컴파일된 형태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혹시 여기서 못 보죠? 그거 돌려보려면 npm 그거를 깔아야 되나? 그 JSX 컴파일러 까셔가지고 네. 그걸로 돌리시면 되는데 요 거의 비슷하고 저 부분만 틀려요. 네. 출력 부분. 이게 거기 네. XML 들어간 거, HTML 비스물이 들어간 네. 부분만 바뀌어요. 음, 그래서 저거를 그 JSX로 컴파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스크립트에서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해주는 게 있는데 저건 아마 JSpeed integration.js에서 아마 그걸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로 불러올 때 리액트만 불러오면 JS 파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transformer.js인가 같이 불러야 돼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OM을 하게 되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서 OM을 쓰게 되면 이 부분도 표현이 아예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OM을 쓰면 아마 저걸 안 네. 쓸 것 그렇죠. 저렇게 안 같아요. 쓰겠죠. 아마 뭐. 클로저는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웹할 때 보니까 뭐 이미 뭐였죠? 힙컵이었나? 네. 그런 식으로 애초에 DSL을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저걸 하는 저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HTML 뭐 템플릿이라고 표현하는 저거를 네. 네, 하는 게 두 가지 방식, 이제 힙컵하고 엔라이브 방식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결합할 수 있어요. 네. 뭘 수도 되게 편한 거. 아, OMS요? 예. 그럼 이제 엔라이브 방식으로 하면 이제 디자이너가 협업하기 좋고, 힙컵을 하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하기 좋고. 엔라이브가 따로 템플릿 파일 따로 예. 나왔던 거고 힙컵이 그냥 DS를 직접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set interval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함수인데 몇 초마다 이 함수를 계속 실행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리액트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set interval로 그냥 다 출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시킬 때 이 변수 뭐 세컨드를 다르게 주고 여기 리턴 대신에 뭐 도큐멘트 점
그렇죠. 라이트 고 함수 네, 써서 그렇죠. 한다던가 네, 그렇게 그게 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요 다 다시 다 그린 거죠. 예, 네, 전부 전체를. 다 그렇죠. 나오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지금 바뀐다 그렇죠. 이거죠. 원리가. 디프가 돼서. 예. 그 부분. 오히려 아주 간단한 그거면은 돈 연산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뭐 리액트를 쓴 게 더 느릴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저런 아주 간단한 건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뒤에가 이제 실제로 글이라고 온바디 함수랑 거의 유사하다고 이게 등록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페이지. 저거 자체는 사실 그리는 네. 거예요. 컴포넌트를 처음에. 음, 아마 말씀하신 온바디 온로드 같은 아, 거 온로드. 이벤트에 예. 저걸 거는 모양이 될 거예요. 예, 저거 자체는 그래서 예, 두 번째 인자 타겟에다가 첫 번째 컴포넌트를 그냥 갖다 박으라는 얘기라서 네, 뭐 그렇긴 한데 보통 뭐 리액트 예제 같은 거 보면 다 그냥 다른 온로드에다 거는 게 아니라 바디에다 그냥 저거 때려 넣더라고요. 예. 바디에 따로 영역을 뭐 설정했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근데 네, 이제 그럼요. 그냥 뭐 특- 마크업이 따로 필요 네. 없으니까 센터에 하고 뭐 HTML 저거 한 패딩. 줄밖에 없잖아요 지금. 간단한 얘기. 아마 뭐 좀 막 이제 게시판 같은 거 만든다든지 내비게이션 붙은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렌더 컴포넌트를 뭐 여러 번 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생각해보면 그 컴포넌트 커다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다 붙여도 되는 거라서 밑에 예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예제가. 그래서 이 컴포넌트 만들 때 여기 중괄호 안에는 음. 자바스크립트 표현을 표현식이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자바스크립트 표현이고 여기도 자바스크립트 표현. 스코핑이 밖에 걸려가지고 네.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스타트 데이트가 뭐 넘어가는 그걸 다뤘고 이 틱 펑션이 호출될 때마다 지난 시간이 계산된다. 네. 지금 이제 메뉴 예제가 나왔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CSS로 많이 그리는데 이번엔 여기서는 리액트로 그린 거거든요. 클릭 이벤트가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온오버 그 이벤트도 걸려 있고 클릭하면은 여기 밑에 내용이 변하는 그 이벤트도 걸려 있어요.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은 초기화 시키고 set state가 역시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인덱스하고 포커스 된 거에 대해서 요 스타일을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은 아마 CSS에 정의되어 있을 거고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 값을 설정해 주겠죠. M은 뭐지 여기? M이 변수 저- 있잖아요. 파라미터 펑션의 파라미터 맵 펑션. 예, 위에 맵이 있네요. 보면은 어딨죠? 그 좀 살짝 아래 내려보시면은 아래. 예, 야 거기 보면은 여기. div UL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브레이킷 안이 자바스크립트 예, 그 예. 표현식이기 때문에 저기다 함수를 그냥 저렇게 넣어도 돼요. 예, 디스 프롭스 아이템스 맵 해가지고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이게 좀 보기가 아이템들에 헷갈리는데, 대해 이 네. 함수를 다 적용하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리턴하는 함수가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M이 잡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요 구간은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인데 맵과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레이의 맵은 리스트를 돌면서 매핑을 하는데 클로저의 맵하고 똑같죠? 맵한 다음에 돌려주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컴포넌트로 매핑을 해서 돌려주는 거죠.
아이템스를 그럼 이제 현재 아이템은 M이고 인덱스는 인덱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각각 LI를 씌워갖고 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항목들을 이건 UL 제 메인 반복문이고. UL이고 그렇죠. 음, 그래서 UL 안에 LI들을 LI 하나씩 하나씩, 예, 넣어야 네. 되니까 여기 일단은 그리는 작업이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온 클릭할 때마다 이제 네. 그 포버시드 그 밑에는 요게 셀렉트. 이제 아이템들을 어레이로 넣는 거고. 가만히 보면 네.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HTML은 네. 선언적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선언적으로 한 것에다가 네. 어떻게 이런 그 디퍼렉티브한 프로그래밍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여기다 이제 해놓은 거죠. JXX에다가. 그래서 뭐 앵귤러나 이제 백본이나 이런 거는 저거하고 좀 다른 어프로치인데 얘들도 지들이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걔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NIV식으로 템플릿 파일이 따로 있고 예, 그거를 JS 파일에서 그렇죠. 불러가지고 거기에 씌우는 식으로 하거든요. 음, 얘들은 이제 뭐 해보니까 그게 뭐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막 주렁주렁 하고 그러던데 또 누를 때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그린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바뀐 부분만 네. 다시 그린다. 그래서 뭐 UL 그런 것 정리돼 있고 그 스타일 이거 스타일이 이제 이게 마우스 오버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바뀌는 거랑 선택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바뀌는 거 이 정도가 선언돼. 또 저기 아까 그 온클릭에서 보면은 바인드라는 걸 써서 걸어놨는데 이제 보시면 셀프에 클릭드에 바인드인데 위에 저기 이제 예. 온클릭 했을 때 어쨌든 인자를 그냥 묶어서 주려고 함수를 그냥 만든 거죠. 셀프하고 인덱스를. 셀프 셀프는 같은 디스로 봐도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순서. 네. 그래서 바인드를 묶어서 원래 이제 클릭하면은 뭐 클릭한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인자를 넘겨주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해버리고 클릭됐을 때 저렇게 막 바인드 안 할 거면은 막 무식하게 해야 되거든요. LI에다가 데이터 애트리뷰트 박아놓고 예, 집어넣고 예. 그거 현재 클릭된 로우에서 읽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 바인드가 뭐를 묶는다는 거죠? 함수에 인자를 묶어두는 거예요. 함수의 인증. 그뭐 파이썬의 파셜 리스트하게 그 클로저에서 뭐더라? 클로저에서 파셜. 클로저에서 파셜인데 클로저 안한 지가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앞에 인자는 저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빌트인일 거예요 아마. 앞에 인자는 스콥을 지정하는 거고 뒤에 인자가 아마 그런 식으로 돌아갈 텐데 저기서 이제 스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코핑 문제인데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 불렀을 때 안에서 디스가 뭐냐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펑션 객체에다가 지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인덱스만 네. 넘어가서 저기서 말한 디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디스가 네. 셀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건 사실 HTML에 클래스 네임이라고 쓰지 않거든요. 네. 클래스라고만 쓰는데 그렇죠. 여기선 클래스 네임을 썼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컴파일 될 때 바뀐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 같거든요. 리액트 돔.p에서 진짜로 HTML이 아니라 예. 그래서 HTML도 알면 좋지만 여기에 나름의 문법이 있으니까 거길 따라야 된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여기 풀 HTML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왜 굳이 클래스를 안 써? 클래스 네임을 썼는지 모르겠네. 저도 조금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저기 클래스가 키워드여서 아, 자바스크립트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접근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HTML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스타일 클래스라서 LSBI 애트리뷰트라서 네. 왜 클래스 네임? 근데 컴파일러 다시 만들 정도면은 그냥 클래스 HTML 똑같이 하게 해도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알려면은 이걸 보라고 인터넷 솔직히긴 하죠. 나중에 보고. 요거는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인데 앵글러 JS 버전은 또 비교되는 게 있대요. 그건 좀 같이 나중에. 보면 이제 리액트 얼마나 좋다 이런 거 설명할 때 요거 봤어? 다른 분들 보셨나요 이거?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네. 눌러볼게요. 요거죠. 똑같은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빠른데요? 아마 저거 뭐 서버에 때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데이터가 이미 다 JSON으로 그냥 박혀있고 왜냐면 서버에 때리는 걸 예제를 만들려고 되게 귀찮기 때문에 예. 서버가 항시 있어야 된다. 네. 앵글러 JS로 만든 건 또 빠르고 오히려 이게 약간 굼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다 있네.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얘도 얘네는 HTML에 이제 뭔가 저런 게 적혀있고 NG 어쩌고 해서 JS가 따로 있어서 재밌어요. 여기도 네이밍. 이미지가 근데 이제 제일 다른 점은 아무래도 앵귤라는 HTML에 뭔가 UI스러운 게 있는데 리액트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다 JS에다 몰아놓고 리액트 버전을 보면은 실제로 그거 부르는 거밖에 없잖아요. 코드가 뭐 JS에서요? 예. 리액트 버전은 아예 HTML 코드를 갖다 놓진 않아. 그래서 이제 아까 내비게이션 메뉴랑 비슷하게 아예 여기서 다 그려버리는 거죠. 코드상에. 예. 되게 자바스크립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은 들던데 잘 모르겠어요. 예, 저런 부분은 오히려 OM이나 클로드 스크립트 쪽으로 가서 좀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그냥 간단한 페이지는 저렇게 좀 쉽지만 예. 맞아요. 대량의 페이지를 할 때는 오히려 이 문법대로 코딩하는 게 오히려 상당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앵글러 JS는 좀 요게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이고 이건 판때기를 판때기니까. 보여주기라고 하니까 예.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방법이잖아요. 엔나이 네. 몸에서는 엔나비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레이아웃 틀을 잡아놓고 이제 그렇죠. 코딩을 하는 방식인데 리액트는 아예 싹 다 코딩으로 하는 방식. 뭔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라서. 얘도 하려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저 리턴을 네. 불러오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파일에서 네. 그럼 나는 어차피 저걸 리턴하는 거니까. 왜냐면 컴포넌트를 따로 정해하고 그 컴포넌트를 뭐 리턴하고 약간 근데 제가 뭐 리액트를 튜토리얼 어젯밤에 몇 개 본 게 달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요즘은 디자이너들도 재사용성을 중요시하니까 아, 애초에 템플릿이 네. 그 왁구 전체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뭐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뭐 약간 그런 접근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지금 요게 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쓰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뭔가 아니 뭐 쓰는 다른 레퍼런스들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를 좀
이건 개발과 디자인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수나 뭐 우리가 해야지. 지금 뭐 네. JXX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럴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 맛만 보는 수준. 네. 앵글러랑 비교해봤을 때는 문법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네요. 그래서 리액트의 중요한 컨셉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HTML의 이제 상태를 또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나도 이런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제 이게 주제를 좀 다른 거는 영향 주지 않고 그 부분만 네. 변하게 한다. 거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닌자에서는 이제 텍스트 박스에 값을 세팅한 거를 보고서 같은 것을 유지한다. 같으면 무시하고. 응? 예. 같으면은 네. 그대로 있고, 네. 아니면 업데이트해서 네. 근데 그게 온체인지 펑션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뭐 키가 눌릴 때마다 그 온체인지 펑션이 달아나가지고 네. 지금 하나 입력할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네네. 근데 만약 온체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네.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무시하고. 유지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뭐 리액트 말고 앵귤러 JS 버전은 그냥 뭐 근데 좀 이게 원래 이 앵귤러 JS 버전이 리액트를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가지고 이게 원래 이 앵귤러.js 버전을 이전에 먼저 쓰고 나중에 그냥 새로 쓰면서 그냥 예전에 여기 쓴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대조를 하려면 근데 사실은 앵귤러 JS 버전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야 리액트가 걸렸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코드상으로 똑같아요. 앵귤러 JS 버전은 리액트하고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리액트처럼 동작하게 앵귤러 JS 버전을 만들려면 훨씬 복잡해요. 왜냐면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비교하는 게 들어가야 돼가지고 근데 그걸 안 해놔가지고 이게 좀 그래서 아무튼 이거 일단 상태가 변화할 때마다 네네네. 릴로딩 한다. 그걸 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니까. 앵귤러랑 비교하는 거는 제가 조금 정리했으니까 네. 혹시 네. 제가 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온체인지 함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있는데 이 방법이 추천이 된다고 여기 가로치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작 방법 웬만한 화면은 네. 그렇게 하나 네. 지금 이렇게 구현한 걸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문 폼인데 요거는 그 컴포넌트 여러 개 쓴 거는 섞어가지고 컴포넌트 결합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또 리액트에 가장 진정한 힘이 야, 여기 있다. 얘기할 만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것들은 이제 단순 단순 예제들을 했고, 예, 한번 또 여러 개에서 연동하는 걸 할 때 가장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준다. 잘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근데 이제 컴포너블하게 사실 잘
설계를 해놔가지고 예. 이제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그 사실 앵귤러보다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뭐 직접적인 비교를 하자면 이제 앵귤러 같은 경우에 나레티브를 이제 앵귤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레티브랑 거의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컴포넌트 디자인하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나레티브인데 보면은 이제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하는 일 자체나 목적은 똑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런 프리미티브 그 태그들이 여러 개를 좀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나 데이터 플로우 같은 거를 자바스크립트가 제어를 해주게끔 그걸 한 세트로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양쪽 다 똑같은 목적인데 리액트는 그것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있는 거고 이제 앵귤러는 거기에다 이제 모델링이나 컨트롤링 같은 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제일 사실 여기서 이제 주로 미는 거는 JXX랑 그다음 렌더시의 이제 편리한 그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것들이 우리가 앵귤러보다 훨씬 낫다.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는 그 JSX를 쓴 코드를 거의 대부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짤 수는 있다고 해도 솔직히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그 이제 그래도 JSX 쓴 거를 보면은 좀 앵귤러랑 비교가 좀 돼요. 앵귤러는 이제 그냥 그 뭐지 뭐 NG 모델 붙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태그를 그냥 스트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속도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다룰 때 있어서 어쨌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생스트링을 듣는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내포할 수 있다는 건데 뭐 가령 쉽게 얘기하면 뭐 일단 당장 컴포넌트 안에 뭐 엘리멘트 같은 거 상수로 박아두는 것만 해도 스트링으로 박아두려면은 뭐 그런 액세스에 노출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도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자기네들은 그냥 JSX나 아니면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이 템플레이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깔끔하게 잡고 넘어가 준다. 그러니까 안에서 액세스 같은 뭐 방어해 주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훨씬 이게 옳은 방식이다라고 일단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안 오실 줄 알고 했던 얘기를 다시 요약 정리해 주셔서 네. 어디까지? 아니 아까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컴파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XSS나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이게 좀 더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예제 중에 리액트 예제 중에 보면은 네. 마크다운 외부의 JS 불러다가 컴파일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그냥 하면은 의도한 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마크다운 컴파일하면 HTML 파일로 나오고 HTML 문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걔를 바로 리액터에다 붙인다 그러면은 그게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스케이프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케이프를 안 하려면은 뭐 풀어주는 인터넷을 써야 돼. 이그노어 모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게 지들도 그게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아니 그러면 그걸 뭐지 저희 진짜처럼 세이프 같은 걸 만들면 되지. 그냥 이스케이프 안 하는 컨텍스트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꼼수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그 공식 문서에도 그렇게 써놓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 거는 그 다중 컴포넌트 다루는 네. 거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계산하고 계산할 때 요거 2개 이상을 다루는 그 다중 컴포넌트를 다룬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색깔이 변화나 요런 걸 그게 아니고 다룬다는 여기서 건지. 계산을 했을 때 예. 토탈이 같이 토탈이 계산되는 게 예. 그리고 예. 저거 한번 코드 잠깐만 보시면은 예. 이제 서비스 추저가 있고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거고 추저가 아마 골라서 이제 합쳐주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는 이제 자기의 계산액을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눌렀을 때 색깔 바뀌는 건 자기 책임이고 예, 그 자기 책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로직은 서비스에 들어가 있고 서비스. 예. 이제 그러면 추저는 뭐 하는 놈이냐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엮어가지고 보여주는 역할을
그게 얘할 얘기. 애드 토탈이 여기 이 추죠. 이제 그렇게 네, 나눌 수 네. 있다라는 예제를 네. 보여준 것 같아요. 트리저가 서비스를 네, 그 뿌리면서 네, 이제 여기 토탈까지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리액트에서 되게 강력한 그 부분이 보이는 게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API 컨셉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API의 의도가 이거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매번 렌더를 가지고 새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코딩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쵸, HTML 외이고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처리되고 이걸 빼면 다시 뭐 이렇게 처리되고 그거, 이런 식으로 그거. 짜게 하려면 이게 완전 개떡이 되잖아요. 그렇죠. 코드가 많아지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하나만 적용되는 건 몰라요. 또 나중에 여기 추가되고 막 여기 그렇죠. 추가되고 그럼 또 이렇게 다 반응. 정말 N승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N승으로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이런 요즘 리치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새로 뿌리기 하고 싶은데 새로 뿌리기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요즘 또 복잡하잖아요. 속도가 문제가 네. 된다고 하는 이제 껌뻑껌뻑거리고 막 끊기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 목적은 API는 새로 쓰는 것처럼 짜게 돼 있죠. 이것도 그렇죠. 보면 예를 들어 이거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네. 통째로. 네. 근데 이제 저 렌더 함수가 일단은 그린 다음에 버추얼 돔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딱 변할 수 있는 미니멈 오퍼레이션을 딱 선정을 해서 그것만 굴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나하나 손코딩을 한 거랑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와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 예, 상태를 변했을 때 그 상태를 예, 저기 추저 쪽에서 동시에 변화시키는 이런 연결시키는 게 없을 거예요. 네. 자동으로 변하죠. 그냥 뿌리는 네, 거. 뿌리는 거 뿌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코드를 보면 되게 걱정돼요. 네. 이렇게 짜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막 그런 걱정이 드는 코드인데 예전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덮으면 어쩌자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상태 변화되는 거를 이제 둘 다 네.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서비스 추저에 노티파이 한다고 네. 돼 있거든요. 애드 토탈을 부름으로써. 네. 자, 애드 토탈은 위에서 여기 있는 건데. 저게 그래서 네. 보면은 그 애드 토탈을 서비스를 만들 때 인자로 넘겨줘요. 어디서요? 거기요. 예, 여기서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애드 토탈을 넘겨줘요. 함수인데 네. 그럼 넘겨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드 토탈이 얘 입장에서는 이건 거죠. 프로스에다 들어가요. 이게 뭐 그 자바 하는 사람들 옛날에 그 옵저버 패턴 이래가지고 노티 주는 그런 거 막 넘겨주면은 노티 얘가 받고 이런 건데 뭐 자바스크립트는 애초에 함수가 7개체니까 그럴 필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잘 없어서 그런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가끔가다 있긴 한데 여기 예제에서는 일단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인트로듀스 저기 보면은 인트로듀스 세퍼레이션 컨선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점의 분리라는 거고 그 관점의 분리는 꼭 책임의 분리거든요. 책임의 분리. 그래서 애드 토탈 함수로 얘네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거를 네. 프로브로 넘겨준다. 프로브로 넘길 때 보통은 음, 그냥 스칼라 값이나 이런 것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함수를 저렇게 넘겨도 그렇죠. 돌아간다. 뭐 그런. 제 실제로 이거 보면은 저 중괄호에 들어가는 거 그냥 자바스크립트 다 되는 그런 거라고 식이라서. 훨씬 잘. 이게 핵심이네요 여기서는. 연결해주는 네. 지금 네.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앵귤러도 저렇게 연결하는 거는 쉽게 되지 않나요? 이제 앵귤러 자체. 보통 리액트는 이제 그러니까 앵귤러가 처음 나왔던 그거를 이제 약간 장점으로 뽑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돔의 요소랑 이제 매핑을 하는 게 그 링크 함수를 따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리액트는 그걸 까죠. 네. 우린 자동으로 되는데 왜 일부러 또 이렇게 너네 이때마다 매핑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 앵글러 같은 거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한번 시켜주고 그 밑에서는 그냥 토탈 값 리턴하는 식으로 저렇게 되어 서브해주는 아예
그냥 기능이 그냥 순차적으로 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일반 자바스크립트만 봤으면은 그냥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해 보이네요. 요거는 서비스라는 요걸 형태를 또 이해를 해야 돼서. 대신에 단적으로 저기는 사실 뭐 불 들어오는 정도긴 한데 컴포넌트라는 게 위에 안 알려주고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맞아요. 카드 같은 네, 거라면은 뭐 카드에서 뭐 이게 별표가 찍혔다. 네. 이거 카드 레벨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카드 위에 컨테이너는 네, 몰라도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이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저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런 류 코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요 이미지 여기에서는 jQuery랑 같이 네. 쓸 수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하고, 네, 이건 서버에서 가져오는 거죠. 아마 그럴 거.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하면은 밑에 나오는 거거든요. 부르는 것보다도 AJAX 써서 가져오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인스타그램 API 써서 저걸로 가져오는 건데, 요게 jQuery 쪽이죠. 이 그렇죠. 코드가. 크레디트 클래스 그 안에서 돌아가는 jQuery를. 저기다가 디드 마운트 되면은 저기 불리니까 네. 불릴 때 그냥 getJSON 해가지고 가져와서 set state를 하겠다. 실제로는 뭐 AJAX가 에이싱크니까 저게 언제 불릴지 모르겠지만 빨리 불리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사실 얘는 뷰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 장점으로는 사실 뭐 저기 앵귤러 같은 다른 MVC 다루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AJAX 그러니까 jQuery 안 써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확장들이나 아니면 기본 탑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앵귤러에서는 리소스 확장도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그러고 뭐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익숙해지면 편한데 이제 그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거에 도입하기가 좀 되게 많이 불편한 편이고 근데 얘들은 좀 미는 게 우리는 그 없는 게 장점이다. 약간 좀 이런 보편적으로 쓰는 너희들이 편한 네. 걸 갖다 써라. 네. 뭐 이런 개념이고 jQuery가 더 보편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네트워크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우린 jQuery 그냥 쓰면 되는데 네. 그렇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를 새로 재발명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좋은 건 이제 그 이게 제일 큰 차이인데 이 친구들이 약간 미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너네들이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리치한 안 쓰고 있다가 국소적으로 어떤 페이지에만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리액트는 그때도 거기만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거를 갖다 쓸 수 있게 자기네는 사실 다 배려를 해놔서 근데 이제 앵귤러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업구가 된다는 거죠. 다 갖고 가야 돼. 네, 다 내려놓고 앵귤러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점들도 이제 밀리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앵귤러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다른 자바스크립트 갖다 쓰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앵귤러식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네, 앵귤러식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러졌대요. 프로젝트 자체가. 어디 신한은행이었나? 미국에서 좀 많이 부러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찾아봤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잡지에다가 앵귤러 그때 막 찾았던 그 저자 있어요. 그 사람이 붙어서 갔대요. 그 프로젝트에 갔는데 결국 부러졌다고. 저거 보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데 이게 좀 덮어 씌우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일 때가 또 언제냐면은 아까 그 getJSON으로 가져오잖아요.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스테이츠가. 어싱크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거를 그 모디파이 한다는 건 예전 상태에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저거 저 스타일이면 완전 이제 분리되니까. 배째라 그러고 그냥 밀어넣어.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분리인데 네. 시간에 대한 분리.
그렇죠.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예제긴 하네요. 뭐 아마 의도는 아까 말한 대로 웹 jQuery를 쓸 수 있다였겠지만 근데 애들이 왜 여기에 사실 자신감이 가지게 된 이유가 옛날에 보니까 이제 리액트 나오기 전에 사실 좀 그런 아티클들이 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프로파일링을 제대로 해보면은 배우는 속도가 사람이 체감하는 속도 이상은 다 돔 탐색해서 들어가서 고치고 하는 데서 나오지. 그 자기가 지금 실험을 좀 해볼 때 웬간히 큰 컴포넌트도 돔에 들어가서 일부 요소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돔을 그냥 HTML 텍스트로 그냥 인원 HTML로 새로 박아주면 그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아예.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얘네들한테 최악은 덮어씌우 그냥 생 스트링 만들어서 덮어씌워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돔 들어가는 것보다 빠른 데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일단 무식하게 그 diff가 잘 안 떠져서 그냥 덮어씌우게 해도 그렇게 느리진 않다. 오히려 빠른 때도 있고 그 믿음이 있어갖고 이제 자신 있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뭐야 버추얼 도메인 diff까지 들어가면 이제 환상적으로 빨라지겠다. 약간 그런 믿음으로 좀 출발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은 꽤 안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많이 쓰이고 보통 앵귤러 쓰고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던 사람들이 다 리액트로 넘어가고 리액트로 넘어간 다음에 행복하게 그냥 계속 리액트 쓰는 것 같아요. 리액트는 앵귤러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댓글에 나오고 아 그래요? 나 이거 갖다가 3개월 프로젝트 했다 4개월 프로젝트 했다 절대 쓰지 마라 나 돈 못 받았다. 근데 이 앵글러 예제랑 얘 예제랑 다른데요? 얘는 네, 좀 달라요. 만들다가 좀 짜증나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 보여주는 건데 네, 맞아요. 얘는 좀 더 기능 추가가 됐네. 이거 하트 눌러가지고 붙여요. 하트 붙이고. 네. 아무튼 뭐 조금 더 좋다는 걸 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단순 불러오는 건데 아마 코드 옛날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예. 아까도 느낀 것처럼 뭔가 좋은 비교로서 좋다는 생각보다는 뭐 그냥 약간 맛배기 느낌 같은 게 강해서 근데 보니 예. 저거를 썼을 때는 애초에 뭐 리액트로 내가 이걸 비교하게 될 줄도 몰랐을 거고 그냥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그냥 약간 튜토리얼 쓰는 튜토리얼 사이트라고 튜토리얼 해서 그냥 배너 공부나 해야지 아까 요구했던 거. 아 요게 튜토리얼 진 요게 이제 리뷰하는 그런 사이트들인가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네. 튜토리얼을 만드는 거예요. 아 얘는. 근데 형식을 완전히 똑같이 했네. 그렇죠. 얘랑. 사실 얘는 그냥 꿀 빨려고 이제 비슷하게 쓴 건데 비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네, 앵글에 좀 많이 짰으니까 그냥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뭐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이 MVC 이제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들이 사실 뭐 아직도 뭐 거의 정리되고는 있어도 거의 아직 양립하고 있는 게 좀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투두 MVC라고 해가지고 GitHub에 누가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여기 화면 전환해서 그거를 볼까요? 네. 네, 그거 조금 의미가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싸구려 검수라고 저를 터져가지고 그거 쓰는 녹화는 녹화는 중지되는 거죠. 아직 중지 안 했어. 녹화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러면 여기서 옮겨서 아, 그래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녹화가 이 컴퓨터에서 제건 주소, 녹화가 안 돼요. 네, 주소 돌려가지고. 저번에 이게 2010년 웹북이었는데 저번에 뭐 회사에서 일이 있어갖고 녹화랑 행아웃이랑 이거를 그 스크린샷을 같이 했는데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 그 이제 잠깐만요. 테스트 했어요. 화면이 조금 저렇게 지구본은 왜 자꾸 지구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잡히기는 했죠. 이거 다시 뽑았답니다. 네 뽑았던 거. 신호는 왔는데 뭐 껐다가 또 못할 것 같았어요. 맛이 난것 같은데. 이거 괜히 빼가지고 왔네. 중간에 빼서.
원래 중학교에서 샷 얘가 써야 뭔가 되는데 예배 처리 이상하게 하는 네, 거 같아. 뭐가 좀 꼬인 것 같아. 아예 꺼버리고 왜 안 꺼지냐? 꼭 누르면 꺼지지 않습니까? 파란색 정도로 잠깐만 이거 에코 블랭크 버튼이 따로 있네. 이건 뭐고? 정체가 뭐야 대체? 됐다. 꺼졌나? 네. 꺼지는 좀. 쥐 자식들이 대체. 끄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데? C 좀 하시다가 자바스크립트 막 나오니까 이게 괜찮으세요? 그냥 계속 일단 다시 빼놓고 킬까요? 지금 어차피 안 잡힌 거 아니에요? 네, 아직 키는 중인가? 키는 중이니까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시 키는 중인 거예요? 지금? 꺼지는 중인 거예요? 키는 중인 거예요? 안 되겠다. 무식하게 가죠. 얘가 LED죠? 아마도요? 괜찮겠죠? 아마도 LED처럼 생겼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전적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비켜주고 투도 MVC? 투드 앰비션 테이스트 JS는 뭐 구글 개발자가 이제 좀 열었는데 MV 스타트 요즘 MVC라고도 잘 안 부르더라. 이게 백본이 컨트롤러를 빼버린 뒤로는 C란 말을 잘 안 하고 P, MVP 도 나오고 하여튼 뭐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베이블레이드. 그 사실 요즘은 보통 그 설계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없어진 건 아닌데 없애놓고 그러니까 뷰에다가 뷰가 그냥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OS 같은 경우에 뷰 컨트롤러가 해서 웃긴 게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얘들은 얘기를 할 때는 뷰 컨트롤러는 이제 뷰에 움직이는 거 전용 컨트롤러고 C 따로 두고 모델 만들어서 이렇게 통신시켜라 이랬는데 이제 컨트롤러를 사람들이 안 쓰고 그냥 다 뷰 컨트롤러에서 다 통신하고 다 때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설계가 그 직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모델 정도만 남아갖고 이제 그냥 바로 이제 하게 되었고. 옛날에 그 클로드 웹 프레임워크도 뭐더라? 누아르였나? 아 예. 그것도 그 사람이 그 블로그에다가 MVC에서 C 필요 없다고 글 쓴 적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2D MVC라고 해놓은 게 보시면 그냥 이게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본, 엠버, 앵귤러, 그 다음에 여기 다 비교. 네, 여기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추가돼가지고요. 그 랩스 들어갔나 어디 들어갔더라? 이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나왔고 바닐라 이거 좀 바닐라는 진짜 바닐라. 이건 바닐라에 쓰고 내려보면 리듬에 설명 있지 않을까요? 봅시다. 설명 제대로 안 써. 지들 자랑만 써놓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리는 없고 브라우저 테스트 말고 브라우저 컴포넌트 아니고 조금만 트래버스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아키텍처 이그젠플스. 네, 보면은 리액트도 있고 YUI도 있고 그냥 생 J콜만 해본 것도 있고 나우백도 있고 뭐 도조 같은 옛날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무적으로 진짜 MVC 한번 뭐 적용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쪽에서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리액트 쪽 보시면 이제 코드가 JXX로 그냥 딱 써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JXX 안 쓰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는 게?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 항상 이렇게 뭔가 자기네 코드가 더 낫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무조건 JXX 코드를 붙여놓은 다음에 JX 코드로 짜면 이렇게 좀 더 낫다. 근데 뭐 네가 딴 거 써도 되긴 되고 약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비겁하게. 뭐 이거 코드 리뷰를 하자고 한 거는 이거 그냥 자다가 자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한번 이거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자리 잡은 김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제가 클로저 위키에다 조금 그 일단 링크만 먼저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뭐야 클로저 월좀 KR. 월점 KR로 들어가야 되죠? 그냥 치고 들어가면 알아서 예. 들어가시나요? S로 S. 이렇게 그래서 렉처에 렉처에 들어가시면 아래다가 조금 붙여놨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사실 또 제가 먼저 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일이 좀 많아갖고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었어야 됐었는데 스타디 하시다가 이제 제가 하도 연락 안 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좀 앵귤러 JS랑 비교하는 쪽은 저거 좀 이제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봤는데요. 아마 일단 한 반 정도는 아까 우리 발표 보면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면 비교가 제일 쉬운. 맞아요. 그러니까 수할 때 예. 비교가 가장 이게 있다 하면 땡 하면 그냥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앵귤러 JS 비교를 하는 얘기를 중간중간 많이 했는데 일단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사실 이거 중심으로 풀게 된 거는 일단 이 쓴 사람이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리액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제가 알기로는 코어스터라고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인스타그램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코어라에 막 댓글 단 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물론 이제 우리도 앵귤러 JS랑 막 얘기 나오는 거 많이 알고 있고 우리도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앵귤러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앵귤러 JS 다이렉티브스라는 게 리액트랑 딱 1대1로 비교할 만한 그 컴포넌트다.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별점 주는 거 하나 제가 코드 보여주면서 좀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앵귤러를 먼저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코드를 HTML에다가 이렇게 템플레이팅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가 있고 이제 뭐 사실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옛날에 이런 건 단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꺼놓고 보면은 근데 뭐 이제 사실 얘네들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게 얘네들 이제 끄면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없다는 걸 좀 강점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앵귤러 모듈 뭐 컨트롤러 붙이고 이제 다이렉티브 해가지고 뭐 펀드 레이팅 해서 이제 다이렉티브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생 스트링으로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스코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뭐 프롭스나 스테이트랑 비슷하고 볼 건데 이제 이 안에서 쓰이는 이제 변수들 그리고 이제 링크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링크는 이 보통 스코프나 이제 이런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을 그 들어온 거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손으로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이거부터 까는 거죠. 이제 스트링을 찾고 링킹 포션을 따로 짜야 되는데 이제 그럼 리액트 보여줄게. 한 다음에 이제 리액트를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비겁하게 JSX로 싹 밀어놨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펀드 레이팅을 해놓고 또 자기 건 되게 잘 해놨네요. 보니까 이렇게 펀드 다이렉티브로 딱 컴포넌트 분리를 딱 해갖고 이제 여기서 펀드 레이팅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불러오게 돼서 렌더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로 레이팅을 하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테이트는 5인데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면 렌더가 자동으로 다시 굴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프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JSX를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JSX 갖다가 자랑을 할 거면 그냥 이런 말 쓰지도 않죠. 그냥 아무튼 뭐 괜찮아요. 근데 이거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그 템플릿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따거나 아니면 HTML 파일에 따로 써줘야 되거나 이런 게 없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그렇죠. 딱 그냥 다 여기만 신경 쓰면은 이 컴포넌트를 다 짤 수 있다. 근데 뭐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있냐면 항상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뷰는 이 파일, 뭐 스타일은 저 파일, 무슨 뭐
스타일까지는 그럴 수 있어. 스타일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스타일은 어, 용서해줄 만해. 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네. 이거는 완전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컴포트 하나 추가되면 당연히 코드도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게 딴 곳에 있으면 이게 여러 개가 그러면 되게 이제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가 찾기 힘들어요. 힘들고. 작업이 한 중반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그쵸.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그 두뇌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얘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HTML 쪽으로 통일을 시키냐, 맞아.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통일시키냐. 네. 근데 보면은 앵귤러도 보면 처음에 이쪽에다 그냥 코드 박아가지고 많이 해결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가 HTML 요즘은 다이렉티브 쪽으로 많이 밀어요. 예. 다이렉티브 튜토리얼을 막 새로 쓴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바스크립트 쪽에다가 통일을 모으는 쪽에 이 정도 낫겠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판단을 쓴 거죠. 그래서 앵귤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다이렉티브로 이렇게 컴포트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HTML에서 조금 갖다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얘들은 아예 대놓고 그냥 여기 HTML에 그냥 네. 빈 칸 하나, 빈 디비전 하나 딱 두고 모든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다 만든 다음에 그냥 뿅 하고 넣어주겠다 그냥 그런 전략인 거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만 다루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예. 그게 마음 편하죠. 그리고 이제 관리할 때도 훨씬 더 이쪽이 집중도도 높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변경을 수행해야 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영역만 신경 쓰면 되는데, 예. 여기 템플레이팅 하게 되면 이거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살짝 변경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저희도 지금 뭐 저희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 뭐 하나 고치려면은 막 뭐 여러 개 다 봐야 된다. 파일을 수십 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록을 해야 돼. 내가 이걸 고치려면은 뭐뭐뭐 건드려야 된다. 예. 체크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실수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AJAX로 주로 작업하면은 앞에 돔 이름이라던가 디비전 네임 있잖아요. 네. 그거 선언해주고 네. 밑에 백단에서 자바스크립트 수정하고 저도 이중 작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다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다 그냥 쭉 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MVC들이 사실은 또 뭐 이제 이런 링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니는 지금 여기서 jQuery를 못 쓴다. jQuery로 뭐 AJAX 통신했다면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놓고 심지어 서버도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맞춰서 제이슨을 내려주게 해주지 않으면은 너네들은 이렇게 라이브 싱킹 되는 거를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그거 새로 자르는 소리잖아요. 용감하네. 바닥부터 새로 자르는데 그 용감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초반에는 뭐 이제 사실 백본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도입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죠. 좀 이제 무섭죠 사실은 큰 결정인데.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링크 펑션 그러니까 이제 앵귤러는 링크 펑션으로 어느 정도 손매핑을 가능하게 했다면 얘들은 아예 이제 링크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이거 알아서 찾아서 바꾼다 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코프나 이런 것도 그냥 우리는 필요 없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하던 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다 보고 알아서 가겠다 이제 요렇게 자세하게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랑 뭐 모듈 수 같은 거 좀 해보겠다 보면 이제 리액트는 컴포넌트랑 스테이트만 이해하면 다 된다. 그렇죠. JSX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것은 은근히 스페셜. 그래서 제 생각에 JSX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페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다 써놨거든요. 뭐 템플릿 왜 써놨어? 이거 HTML을 그냥 스트링을 쓰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예. 근데 뭐 요거랑 요게 좀 중심 개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랑 뭐 JSX 정도 배우면 되는 거고 앵귤러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근데 숫자로만 볼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보면 좀 크죠. 모듈, 뭐 컨트롤러, 다이렉티브스, 뭐 스코프, 템플릿, 링킹까지 이제 다 봐줘야 되고 뭐 이걸 다이렉티브랑 같이 묶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링킹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영의 거를 이렇게 편을 들더라고요. 라인수를 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좀 중간에 좀 쉬고 넘어가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 앵귤러에이스를 죽이고 싶은 이제 딱 한마디를 꺼냈는데 이제 우리 그냥 앵귤러에이스 안에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 이제 링크 함수에다가 그냥 이거 이 리액트를 넣으면 된다. 워치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 됐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리액트를 넣으면
그냥 리액트의 장점도 얻을 수 있고 앵귤러 JS도 쓰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제 언오피언트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앵귤러한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뭐 앵귤러 JS 좋아하면은 이제 니는 이거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뭐 완전 찬양글이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그럼 이제 사실 얘기 나왔던 이미 혹시 저 오기 전에 한번 그거 보여주셨나요? 리컨실레이션 얘기만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거를 좀 제가 일단은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게 없으면 이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우리 그 중장창 이게 diff를 떠갖고 이제 최소의 오퍼레이션만 네, 네. 이제 수행을 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제 비고 n 세제곱 정도 나오는 네. 이제 이슈인데 이거를 비고 n까지 간다. 예, 라는 거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좀 휴리스틱이 조금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가정들, 그러니까 같은 컴포넌트끼리는 같은 트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클래스끼리는 다른 트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LI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상수적이지만은 이 정도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알고리즘 디자인할 때는 여러 가정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먼트에다가 이제 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이제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보는 법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원래 거였다면은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얘는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당연히 그냥 쉽게 그냥 div 날리고 그냥 스팸 넣고 뭐 헤더나 컨텐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가정처럼 다른 컴포넌트는 다르다.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헤더나 컴포넌트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구조적으로 다르면은 이걸 하나하나 트래버스 하면서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날리고 새로 넣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모든 걸 날리고 새로 하는 게 빠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이렇게 될 때는 이건 아이디어만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리플레이스 애트리뷰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 바뀌는 것도 그냥 스타일 날리고 그냥 스타일 다시 써주는 걸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버그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알아서 이렇게 작게 처리가 되니까 속도 향상이 있다는 거죠. 이제 리스와이즈 디프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바꿀 때는 그냥 세컨드만 추가해주는 걸로 자기 마무리 짓는다. 퍼스트에서 앞에 거가 세컨드가 되고 뒤에 거 퍼스트가 되면은 여기서 제일 빠른 방식은 이제 퍼스트를 세컨드로 바꿔버리고 뒤에서 퍼스트를 추가해버린다. 이제 요게 제일 이제 미니멈 오퍼레이션이다. 이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들이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 말고 어디 다른 데다가 링크를 하나 붙여놨는데 제가 그게 어디 링크였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복사를 해놔갖고 붙여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되게 간단한 코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렌더 컴포넌트에서 지금 텍스트박스 리스트를 뿌리고 있고 텍스트박스 리스트가 이제 스테이트로 그 텍스트박스 개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애드언 아이템을 호출을 할 때 온클릭 시에다가 이 애드 함수를 매핑을 시켜놨죠. 그럼 이제 애드 함수가 스테이트 카운트를 하나 키워주고 얘는 하는 역할이 그냥 매번 인풋을 계속 뿌린다 라는 건데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컨실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가 만약에 새로 뿌려지면 이렇게 나다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코드는 이렇게 새로 짜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거를 diff로 떠가지고 그냥 하나만 추가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비교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그건 이제 버추얼 돔이라서 좀 어느 정도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오퍼레이션은 그냥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되는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전체를 다시 그리는 예. 것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런 방식에서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렌더 함수로 그냥 새로 짜는 구조가 가능한 거고 지금 이제 다른 이제 MVC 프레임워크들도 그래서 이거를 거의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이제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리액트가 그리고 더 이제 많이 쓰였던 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어쨌든 네. 그렇죠. 성공적으로. 예,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용이 되면서 이제 약간 이게 근데 앵귤러는 문제가 또 만든 애들이 앵귤러를 안 쓴대요. 실제 프로젝트 할 때. 그 전형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상한 거를 했는데 뭐 자기 프로젝트에 뭐 안 맞는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방목적 코딩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앵귤러 나왔을 때 개념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네.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한다는 게 야 이거 괜찮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네. 너무 힘들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개념은 좋은데 네. 실용적이 못했던 그쵸. 게 많은 그러니까 실패 사례 중에 하나죠. 딱 투두 예제까지만 좋았던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앵귤러 JS를 간접적으로 까면서 이 사람이 딴 데서 많이 하는 얘기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아요. 뭐 이제 그 프레임워크된 라이브러리의 개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려면 모든 걸 다 프레임워크에 맞춰야 되고 프레임워크가 이상한 결정 한 번 하면 끝장나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너가 주도적으로 아키텍처를 운영해 나가면서 골랐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것도 골랐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더 좋은 디자인을 유지해 나가기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뭐 예를 들어서 레이지 쪽이 또 완전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또 이제 대세에서 멀어지고 능력자들이 점점 다른 뭐 파이썬이나 노드나 뭐 다른 라인 요즘 노드에서 다시 빠지지만 하여튼 다른 라인으로 좀 나가면서 좀 이제 약간 또 올드하다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얘는 올드한 이미지가 되면 의사결정도 올드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레이즈 쪽이 좀 사실 그쪽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시죠. 좀 특히 그거보다 이제 메인테인하는 코드가 좀 길면은 또 그리고 막 다시 짜는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레이즈 같은 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정도면은 거의 앵귤러랑 그 비교는 거의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웜으로 보는 데 있어서 네. 임뮤터블을 사실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해가 떠가지고 그거까지는 좀 더 보고 그러다가 보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그런 이제 돔 디자이너는 데 있어서 그 이뮤타블이 있어서 이 diff를 뜨는데 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diff를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그게 속도 향상에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만 받고 이제 따로 또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 근데 그거를 한번 추가로 다음 넘어가면서 같이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리액트 다음 주는 일단 추석 연휴. 추석 연휴고 다음 시간에는 저기 코어 AC. 아마 그거 뭐 그쪽은 아무래도 또 조금 지금 했던 거가 또 아주 다른 주제라서 전혀 다른 주제라서 이게 이렇게 뭔가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이거 하나 만나는 거죠. 오 모아가지고. 근데 뭐 조금 드는 생각은 리액트 보다 보니까 아까 임뮤터블 얘기도 했지만 약간 그 클로저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익숙하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 소개라든지도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왜냐면은 사실은 OM이라는 게 보면 리액트에다가 코어다 에이싱크 붙이고 이뮤터블 데이터 스트럭처까지 붙여가지고 안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근데 코어다 에이싱크 끝날 때쯤에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우리 같이 얘기해서 뭐 하나 세미나 더 추가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몰랐는데 그 회사에서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데이비드 놀란인가 그 사람이 그거 뭐 몰인가? 네네. 그런 것도 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스크립트 데이터 스트럭처 그렇고 되게 많아요. 데이비드 놀란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이제 클래스 스크립트는 머리도 뭐 파마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미지였었는데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었는데 점점점 이 그 클로저 세계의 핵심 멤버로 급부상하고 녹화 중지. 다 끝나신 거죠? 용량 얼마나 되나? 그냥 어떻게 아이콘이?
위에 올려보시면은 안 보이는데요? 중단된 거예요? 그거 한번 그거 위로 올려서 빨개. 어디서 뭘? 왜 컴퓨터시아를 밑에 있네요. 맨 하우단. 네, 맨 이거? 끝에. 네, 맨 끝에요. 네, 그거. 여기서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 건데 중단됐어요. 죽었나? 이거. 쇼 그 유튜브 중에 나오고 피디 쇼 참, 뭔 일이 있었냐 듯한. 스탑 레코딩 있는데. 아, 어?